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들어올 때부터 돼지 잡내가 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예비 사돈댁 강미란 씨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그 잡내가 배면 어떡해요? 평생 돼지 잡내를 맡고 살 순 없잖아요. 손자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이도 결국 그 잡내 속에서 자라내잖아요. 그 집안 피는 못 속이더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미란 씨는 비웃으며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결혼 못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순대국집 금순이네. 영등포 시장 골목 안쪽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이 할머니, 여기 순대국 하나요? 하고 들어오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돼지뼈를 12시간 끓인 국물이었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순대를 썰어서 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만 했어요. 남편은 민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서 손자를 키워야 했어요. 아침마다 순대국 국물 냄새를 맡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테이블 한쪽 구석에 앉아서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저 변호사 될래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꼭 되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돈이 모이면 민준이 학원비를 냈어요. 손님들도 민준이를 예뻐했습니다. 금순아, 손자 참 착하게 컸네. 공부도 잘한다며? 네, 덕분에요. 시장 사람들이 민준이를 응원해줬어요. 김 사장님은 세무사 출신이셨는데 민준이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검사를 하셨던 분인데 법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쌓은 인연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백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붙었어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줬어요. 그날 저는 가게를 닫고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왔어요. 금순아, 고생 끝났네. 이제 좀 쉬어. 아니에요. 전 이 일이 좋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순대국 끓이는 일이 좋았어요. 손님들 얼굴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이었어요. 민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약혼하려고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네. 1년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지? 네, 할머니. 착한 사람입니다. 민준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름이 뭔데? 서윤아라고 해요. 26살이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만나보고 싶구나. 할머니, 그래서요.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디서 할까 고민했거든요. 호텔이나 레스토랑도 좋지만 저는 할머니 가게에서 하고 싶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네. 제가 잘한 곳이잖아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제 인생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할머니가 최고로 맛있는 순댓국 끓여줄게. 민준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구석구석 청소했어요. 40년 된 가게였지만 깨끗하게 관리해왔습니다. 벽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새 것처럼 닦았어요. 주방 기물도 전부 점검했습니다. 냄비, 국자,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시장에서 최고급 재료를 샀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좋은 돼지뼈 있어요? 금순아, 무슨 일인데? 평소보다 더 좋은 거 찾네. 김 사장님은 정육점을 40년째 하시는 분이에요. 손자 상견례요. 최고로 좋은 걸로 주세요.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준비해 줄게.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는 뼈로 줄게. 고맙습니다. 순대도 직접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2배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사장님, 당면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금순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다로워? 무슨 일 있어? 이 사장님은 건어물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손자 약혼했어요. 상견례 준비 중이거든요. 어머, 축하해. 그럼 내가 특별히 골라줄게. 우리 금순이 손자 상견례인데 최고로 해야지. 시장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박 사장님은 김치 가게를 하시는데 직접 담근 배추김치를 한 통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 손님들한테 대접해. 사장님, 돈 받아야죠. 아니야, 이건 선물이야. 민준이 변호사 된 것도 축하 못했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형광등, 플라스틱 의자, 테이블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부끄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손자를 키웠고 여기서 제 인생을 살았어요. 민준이가 이 가게를 상견례 장소로 정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예비 사돈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거요.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가게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3사람이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여자가 강미란 씨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샤넬 재킷을 입고 큰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레드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서태영 씨였어요. 민준이 예비 장인이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조심스럽게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서유나 양이었습니다. 연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예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강미란 씨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이요. 플라스틱 의자,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 그녀의 시선이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안내한 테이블은 가게에서 제일 큰 테이블이었어요. 아침부터 3번이나 닦았습니다. 강미란 씨가 의자를 보더니 손수건을 꺼냈어요.
의자를 닦은 다음에야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태영 씨와 서윤아 양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금순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강미란입니다. 강미란 씨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태영입니다. 서태영 씨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별그룹 계열사 이사 서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아 양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유나 양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양이 수줍게 웃었어요. 할머니,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준 오빠가 유나야. 강미란 씨가 딸을 가로막았습니다. 순대국 가져올게요. 제가 40년 동안 끓인 국물입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정성껏 준비한 순대국을 내왔습니다. 돼지뼈를 12시간 끓인 국물에 직접 만든 순대를 넣었어요. 새우젓, 다대기, 부추를 곁들였습니다. 김치도 박 사장님이 주신 배추김치였어요. 드세요. 제가 권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머니 순대국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준이가 서윤아 양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양이 조심스럽게 국물을 떴어요.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강미란 씨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한 입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식사는 나중에 할게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서태영 씨도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 저희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미란 씨가 대답했어요. 관심 없다는 투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강미란 씨가 가게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순대국집이요?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 그런 일 하시는구나.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서윤아 양이 작게 불렀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강미란 씨가 딸을 쳐다봤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강미란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서태영 씨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혼인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파트 같은 거요. 신혼집 준비 말입니다. 서태영 씨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민준 씨, 강미란 씨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강미란 씨가 핸드백에서 부채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려면 최소한 반포 아파트 35평은 준비해야 합니다. 반포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요즘 시세로 10억 정도 하죠.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우리 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어요. 10억?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 그건 좀. 민준이가 말했지만 강미란 씨는 손을 저었어요. 민준 씨, 변호사시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고 집 한 채쯤이야 마련하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럼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강미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를요? 40년 동안 가게 하셨으면 돈 좀 모으셨겠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장모님, 민준이가 일어섰어요. 민준 오빠, 서유나 양도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왜들 그래요? 결혼 준비 얘기하는 건데. 강미란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강미란 씨가 일어섰어요. 우리 가요, 여보. 여기 오래 있으니까 불편하네요. 서태영 씨도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가자. 어머니. 서유나 양이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미란 씨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강미란 씨가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들어올 때부터 돼지 잡내가 나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서유나 양이 급하게 말렸어요. 왜? 사실이잖아. 우리 딸한테 그 잡내가 배면 어떡해요. 평생 돼지 잡내를 맡고 살 순 없잖아요. 강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이 냄새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돼지뼈를 끓이며 손자를 키웠어요. 그게 잡내였습니까?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그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강미란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서태영 씨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 왜요? 우리 딸 앞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죠. 강미란 씨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기분 나쁘게 들으시겠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하면.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유나 양이 소리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유나야, 넌 몰라. 지금은 사랑이 좋아 보이겠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돼. 강미란 씨가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준이도 결국 그 잡내 속에서 자란 애잖아요. 그 말에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집안 피는 못 속이더라. 돼지 피 흐르는 집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꼭 다물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결혼 못하겠습니다. 뭐? 강미란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민준 오빠. 서유나 양이 울먹였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 민준이가 똑똑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강미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순대국집 손자가 감히 우리 딸을 차? 우습네요. 어머니, 제발. 서유나 양이 애원했지만 강미란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어차피 우리 딸한테는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재벌 집 아들들도 줄 서 있다고요. 강미란 씨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가요, 여보. 유나야. 서태영 씨가 민망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서유나 양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어머니를 잘못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가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아니다, 민준아. 저는 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괜찮아.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요. 나도 화가 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참아야지.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쉬렴. 할머니는 가게 정리하고 갈게. 할머니가 민준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어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식은 순대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강미란 씨가 앉았던 자리, 서태영 씨가 앉았던 자리,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국그릇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릇을 치웠어요. 12시간 끓인 국물이 식어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국물을 버리면서 생각했어요. 돼지 잡내. 40년을 그 냄새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 국물이 정말 진하네요. 여기 순대국이 최고예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미란 씨 눈에는 그게 잡내였습니다. 민준이가 자란 곳이 잡내 나는 곳이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어요. 강미란이 비웃으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돼지 잡내를 맡으며 벌어온 게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쌓은 신뢰.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오는 손님이 김 사장님이었어요. 세무사 출신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매일 아침 순대국을 드시러 오셨어요. 금수나 세금 문제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봐줄게. 이 사장님은 검사를 30년 하신 분이었어요. 퇴직 후에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셨습니다. 금순이 인생 참 대단해. 혼자서 변호사를 키워냈잖아. 박 사장님은 기자 출신이셨어요. 중앙일보에서 30년 일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기사 하나쯤은 써줄 수 있어. 최 사장님은 회계사셨어요. 대기업 재무이사를 하시다 나오셨습니다. 장부 정리 어려우면 내가 봐줄게. 40년 동안 순대국 한 그릇씩 대접하며 쌓은 인연이었습니다. 판사, 검사, 기자, 세무사, 회계사. 그 사람들이 모두 제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8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유나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예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시장 인맥을 동원해서 서태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세무 쪽을 봐주셨고 이 사장님이 법률 쪽을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태영의 횡령, 뇌물. 한별그룹 계열사 이사라는 그 사람이 회사 돈 50억을 빼돌렸더군요. 저는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 계좌 추적, 증인 확보. 그리고 3개월 전 서태영 회사 건물을 비밀리에 매입했습니다. 200억. 40년 동안 돼지 잡내 맡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영등포 시장 상권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서태영은 몰랐어요. 자기가 일하는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날 밤 저는 서랍 속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횡령 증거 서류, 녹음 파일 USB, 해고 통보서. 40년 동안 쌓아온 무기였어요. 돼지 잡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가야겠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타워 팰리스. 강미란이 사는 그곳으로요. 40년 전 저는 28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3살배기 손자 민준이를 안고 장례식장에서 나왔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례 비용 쓰고 나니 150만 원이 남았어요.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금순아, 아이 키우기 힘들면 우리가 맡아줄게. 넌 시집이나 다시 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키웁니다. 뭘로 키워? 돈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 일하면 됩니다. 저는 영등포 시장으로 갔어요. 골목 안쪽 10평짜리 빈 가게가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여기 빌리겠습니다. 건물주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뭐 할 건데? 순대국집 하려고요. 해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만 내. 나머지는 장사되면 천천히 갚아. 그렇게 금순이네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순대 삶는 법도 몰랐습니다. 시장 안다른 순대국집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금순아, 이렇게 하는 거야. 돼지뼈는 12시간은 끓여야 돼. 중간에 불 조절 잘하고.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물어봐. 우린 같은 시장 식구잖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돼지뼈 사다가 큰 냄비에 넣고 불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끓였어요. 민준이는 가게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재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국을 끓이고 손님이 없으면 민준이를 돌봤어요.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이었어요. 좋은 날은 7만 원.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우유값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국물 진하네요. 맛있어요. 또 올게요.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됐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김 사장님은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세무사 출신이셨습니다. 금순아, 뼈 좋은 걸로 줄게. 장사 잘 돼야 나도 오래 팔지. 이 사장님은 건어물 가게를 하셨어요. 검사를 30년 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당면값 깎아줄게. 어린 거 키우는데 돈 아껴야지. 박 사장님은 김치 가게를 하셨어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셨습니다. 이 김치 가져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줘. 최 사장님은 회계사셨어요. 대기업 재무이사를 하시다 나오셨습니다. 장부 정리 어려우면 내가 봐줄게. 세금 문제도 내가 챙겨줄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폐점. 하루도 빠짐없이요. 손님들과 인사하고 시장 사람들과 웃고 민준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최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금순아, 돈 좀 모았지? 네, 조금요. 얼마나? 5천만 원쯤 됩니다. 최 사장님이 놀라셨어요. 10년에 5천? 대단한데.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민준이 대학 보내야죠. 민준이 대학은 10년 뒤잖아. 그 돈 그냥 두면 안 돼.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장 상권 부동산에 투자해봐. 여기 앞으로 개발된다는 소문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값 오를 거야. 하지만 저는 부동산을 몰라서요. 내가 알아봐 줄게. 믿어봐. 저는 최 사장님 말씀을 믿었어요. 5천만 원으로 영등포 시장 근처 작은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5년 뒤 그 건물값이 2억이 됐어요. 금순아, 팔지 마. 더 오를 거야. 최 사장님이 다시 조언하셨습니다. 10년 뒤 5억이 됐어요. 그 사이 저는 또 돈을 모았습니다. 순대국집 매출로요. 번 돈으로 또 부동산을 샀어요. 시장 상권 건물, 상가, 점포. 4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이
200억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금순이네 순대국집 할머니가 2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리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순대국을 끓였습니다. 민준이는 백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변호사가 됐어요.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금순아, 고생 끝났네. 아니에요. 전 이 일이 좋아요. 정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이었어요.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서윤아라는 친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집안은 어떤데? 아버지가 한별그룹 계열사 이사시래요. 한별그룹. 대한민국 3대 재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할머니.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릴 무시하진 않을까? 민준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유나는 그런 애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8개월 전 저는 결심했어요. 예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금순아?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세무 쪽으로요. 누군데? 서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별그룹 계열사 이사래요. 김 사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민준이 예비장인이에요. 뭐?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금순아, 그 사람 소문 안 좋아. 어떤 소문인데요? 회사 돈 빼돌린다는 소문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 좀 걸릴 거야. 내가 아는 세무사한테 알아볼게. 이 사장님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사람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이 사장님이 서태영 이름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 사람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것 같은데. 정말요? 응. 5년 전쯤. 근데 무혐의로 끝났어. 증거 불충분이었나?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어. 하지만 내가 후배한테 물어볼게. 뭔가 나올 수도 있어. 박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 사람 기사 검색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왜? 민준이 예비장인이에요. 박 사장님이 컴퓨터로 검색하셨습니다. 별로 좋은 기사는 없네. 회사 실적 악화, 횡령 의혹. 근데 다 묻혔어. 묻혔다고요? 돈으로 언론 막은 것 같아. 이런 경우 많아. 한 달이 지났어요. 김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금순아 나왔어. 뭐가요? 서태영, 그 사람 횡령 맞아. 회사 돈 50억 빼돌렸어. 비자금 계좌 찾았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계좌 추적 자료 있어. 내 후배가 세무조사하면서 발견했대. 이 사장님도 연락 주셨어요. 금순아, 서태영 뇌물 받은 정황 있어. 건설사한테 5억 받았대. 증거는요? 녹음 파일 있어. 내 후배가 그 건설사 사장 조사하다가 확보했어. 박 사장님도 자료를 주셨어요. 금순아, 이거 봐. 서태영 관련 기사 묻힌 거 다 찾았어. 횡령, 뇌물, 배임. 전부 돈으로 막았어. 증거가 모였습니다. 계좌 추적, 녹음 파일, 묻힌 기사들. 저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어요. 40년 동안 쌓은 시장 인맥의 힘이었습니다. 판사, 검사, 기자, 세무사. 그들이 모두 저를 도와줬어요. 금순아, 이거 어떻게 쓸 거야? 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모아놓을게요. 조심해. 재벌 건드리는 거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민준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때는 이 무기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전이었습니다. 결정타를 준비할 시간이 왔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개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건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어디 건물이신가요? 저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서초구 서초대로 378 한별테크 본사 건물입니다. 중개사 얼굴이 굳었어요. 거기요? 그건 매물로 안 나온 건물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건물주가 팔고 싶어 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최 사장님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건물주 빚이 많대. 조용히 팔 사람 찾고 있어. 금순아, 내가 사면 좋을 것 같아. 얼마예요? 200억.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요. 금순아, 괜찮아? 너무 큰 거 아니야? 최 사장님이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사겠습니다. 중개사가 건물주한테 연락했어요. 손님이 현금으로 200억 준비 가능하시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일주일 뒤 계약했습니다. 건물주는 급하게 팔고 싶어 했어요. 빚 독촉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는 언제 넘길까요? 바로 하시죠.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박금순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별테크 본사 건물. 서태영이 매일 출근하는 그곳이었어요.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뀐 걸요. 자기가 매일 일하는 건물의 진짜 주인이 순대국집 할머니라는 걸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별테크요.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 뒤에 나가라고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200억.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였어요. 김 사장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서태영 횡령 증거 확실한 거죠? 확실해. 계좌 추적 자료 다 있어. 검찰 넘기면 바로 수사 들어갈 거야. 그럼 해고 통보서 만들 수 있을까요? 해고 통보서? 네. 서태영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요. 김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금순아, 내가 건물주니까 가능해. 세입자한테 퇴거 요구할 수 있잖아. 근데 회사 해고는 다른 문제야. 어떻게 하면 되죠? 회사 이사회에 횡령 증거 제출하면 돼. 그럼 이사회에서 해고할 거야. 이 사장님도 불렀어요. 사장님, 녹음 파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죠? 당연하지. 뇌물 받는 대화 녹음된 거잖아. 이거면 실형 나와. 고소장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금순아, 진짜 할 거야? 네. 이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재벌 건드리는 거 쉽지 않아. 변호사 좋은 거 쓸 거고 언론 막을 거야. 괜찮아요. 저도 준비했어요. 박 사장님한테도 갔습니다. 사장님, 기사 쓸 수 있어요? 무슨 기사? 서태영 횡령, 뇌물 관련이요. 박 사장님이 자료를 보시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대박인데? 한별그룹 계열사 이사비리. 특종이야.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근데 금순아,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예비장인이에요. 뭐? 박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조사한 거야? 혹시 몰라서요.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릴 무시할까봐. 박 사장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말해. 내가 기사 쓸게.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건물 매입 완료. 횡령 증거 확보. 뇌물 녹음 파일 확보. 고소장 초안 준비. 기사 준비. 해고 통보서 초안 준비. 40년 시장 인맥의 총동원이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큰 봉투에 넣었어요. 겉면에 서태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쓸 일이 없으면 좋겠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서유나 양이 좋은 사람이고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릴 존중한다면 이 무기는 영원히 서랍 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돼지 잡내라고 모욕한다면, 그때는 이 무기를 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1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정식으로 약혼을 발표했어요. 할머니, 드디어 약혼했어요. 민준이 얼굴이 환했습니다. 축하한다, 민준아. 저는 웃으며 손자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거예요. 유난의 어머니가 할머니 가게에서 하고 싶대요. 정말? 네. 할머니 순대국 먹고 싶으시래요. 저는 기뻤어요. 아, 그 집안 사람들이 좋은 분들인가 보다. 우리 가게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할머니가 최고로 맛있게 끓여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나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서태영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 쓰게 되면 좋겠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샀어요. 시장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금순아, 축하해. 손자 장가가네. 감사합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일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겠지. 민준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다음 날 강미란 씨 입에서 돼지 잡내라는 말이 나올 줄은요.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준비한 무기를 꺼내야 할 줄은요. 상견례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태영 봉투를 꺼냈어요. 해고 통보서, 횡령 증거, 녹음 파일, 고소장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정표를 만들었어요. 오전 10시 타워 팰리스 방문, 오전 11시 해고 통보서 전달, 오후 2시 기자회견, 오후 4시 검찰 고소장 제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돼지 잡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이비 블루 재킷에 흰 블라우스. 4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세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박금순이 아니야. 200억 건물주 박금순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해고 통보서, 건물 등기부등본, 횡령 증거 서류, 그리고 현금 1억 원. 은행에서 미리 찾아놓은 돈이었어요. 1000만원권 수표 10장. 가자. 타워 팰리스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15분을 걸었어요.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타워 팰리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1402호 방문하러 왔습니다. 성함이요? 박금순입니다. 강미란 씨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경비가 인터폰으로 전화했어요. 잠시 뒤 대답이 왔나 봅니다.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까지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미란 씨가 나왔어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비싸 보였어요. 아니,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우리 유나랑 민준이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볼 일 없는데. 서태영 씨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요? 왜요? 같이 얘기할 게 있어서요. 강미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들어오세요. 뭔 얘긴지 궁금하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손님 왔어요. 강미란 씨가 안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서태영 씨가 나왔습니다. 누구? 아, 어제 그 할머니? 네. 저 왔습니다. 서태영 씨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앉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뭐, 우리 집에 와서 앉으라고요? 강미란 씨가 비웃었어요. 앉아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태영 씨와 강미란 씨도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서태영 씨가 물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 무슨 건물? 서초구 서초대로 378 한별테크 본사 건물이요. 서태영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왜요? 소유주 이름 보세요. 서태영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금순? 네, 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장난이에요? 강미란 씨가 소리쳤어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샀어요. 200억이에요. 200억? 순대국집 할머니가? 네. 40년 동안 돼지 잡내 맡으면서 모은 돈이에요. 강미란 씨 입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어제 이 집 들어올 때부터 돼지 잡내가 난다고 하셨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그 잡내가 배면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민준이도 결국 그 잡내 속에서 자라내라고 하셨고요. 강미란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돼지 피 흐르는 집안이라고도 하셨죠. 할머니, 제가 어제 말이 좀 심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서태영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해고 통보서입니다. 해고 통보서? 네. 서태영 씨, 당신 오늘부로 한별테크에서 해고됩니다. 뭐라고요? 서태영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는 이사인데 누가 해고를 해요? 건물주가 합니다. 접니다. 건물주가 무슨 권한으로? 임대차 계약서 보셨죠? 6개월 뒤면 계약 만료해요. 그런데 저는 재계약 안 할 겁니다. 나가세요. 이게 무슨...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횡령 증거 서류입니다. 회사 돈 50억 빼돌린 거요. 서태영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계좌 추적 다 했어요. 비자금 계좌도 찾았고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뇌물 받은 증거예요. 건설사한테 5억 받았죠? 녹음 파일 있어요. 서태영 씨가 주저앉았어요. 이건 어떻게... 40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인맥이에요.
판사, 검사, 기자, 세무사. 그분들이 전부 제 손님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1,000만 원권 수표 10장. 1억 원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탁! 40년간 돼지 잡내 맡으면서 이만큼 벌었어요. 강미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봤어요. 당신네 집 평수보다 제 자산이 더 크더군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돼지 잡내가 이 집값은 만들었으니까요. 강미란 씨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검찰 고소장이에요. 오늘 오후 4시에 제출합니다. 할머니, 제발. 제발요. 강미란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저를 돼지 잡내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무릎 꿇는 거리요. 어제 제 손자한테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도 결국 그 잡내 속에서 자라내라고 하셨어요. 돼지 피 흐르는 집안이라고요. 할머니, 이게 돼지 피 흐르는 집안의 힘입니다. 저는 현금 다발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해고 통보서는 오늘 한별테크 이사회에 전달될 겁니다. 횡령 증거와 함께요. 서태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있어요. 제 친구가 중앙일보 기자거든요. 특종이래요. 할머니, 안 돼요. 강미란 씨가 소리쳤어요. 어제 저한테 반포 아파트 10억짜리 사라고 하셨죠? 그건 순대국집 할머니한테 10억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맞죠? 강미란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200억 있었어요. 40년 동안 돼지 잡내 맡으면서 모은 돈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제발. 뒤에서 강미란 씨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오후 2시 백호프레스 센터였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손짓했습니다. 금순아, 여기 앉아.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박 사장님이 사회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한별그룹 계열사 한별테크 이사 서태영 씨의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고발인은 박금순 씨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영등포 시장에서 40년 동안 순대국집을 운영한 박금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태영 씨는 제 손자의 예비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를 심하게 모욕했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인맥을 동원해서요. 김 사장님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태영 씨가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했다는 증거를요. 플래시가 더 강하게 터졌습니다. 또한 건설사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이 사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전직 검사 이정훈입니다. 이 증거들을 검토했고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 사장님도 일어나셨어요. 저는 전직 회계사 최민수입니다. 횡령 증거를 분석했고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스피커를 켰습니다. B- 녹음이 재생됐어요. 5억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좋아. 그럼 그쪽 공사 수주 밀어줄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태영 씨 목소리였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특종이야. 기자들이 흥분했어요. 오늘 오후 4시에 검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태영 씨의 횡령과 뇌물수수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순대국집 하신다고요? 어떻게 이런 증거를 모으셨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인맥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전부 도와주셨어요. 판사님, 검사님, 기자님, 회계사님. 그분들이 다 제 손님이셨거든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오후 4시 백호지방검찰청이었어요. 이 사장님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했습니다. 조사 일정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찰 직원이 말했어요.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금순아, 잘했어.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할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님이었어요. 금순아, 뉴스 켜봐.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어요. 한별그룹 계열사 한별테크 이사 서태영 씨의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영등포 시장에서 40년간 순대국집을 운영한 박금순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태영 씨를 고발했는데요.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시장에서 쌓은 인맥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이 방송으로 나갔어요. 5억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사님.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별그룹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금순아, 대박 났어. 모든 뉴스에서 다루고 있어. 정말요? 응. 인터넷도 난리야. 순대국집 할머니의 복수라고 난리 났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별테크 이사 50억 횡령 의혹. 순대국집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 시장 인맥이 재벌 비리 잡았다. 기사마다 제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응. 할머니가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몰랐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말 안 하고. 아니에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지켜주신 거잖아요. 저를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지켜줄게. 항상.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별테크 이사 서태영, 긴급 체포. 검찰이 움직인 거예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영장이 바로 나왔답니다. 화면에 서태영 씨가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민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서태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차에 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강미란 씨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됩니다. 할머니, 우리 남편 교도소 가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할머니, 강미란 씨가 소리쳤어요. 어제 돼지 잡내라고 하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그 잡내 속에서 자라내라고 하셨고요. 돼지 피 흐르는 집안이라고도 하셨어요.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할머니, 40년 동안 그 냄새 맡으며 살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자 하나 키우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잡내였습니까? 돼지 피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할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게 복수였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문득 서유나 양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착했어요. 어머니를 잘못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손자를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서태영 씨 체포됐대요. 응, 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전부야.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심판이 남았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모든 게 끝날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백호지방법원 302호 법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긴장되세요? 조금. 사실은 많이 떨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서태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3개월 구속생활로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강미란 씨가 앉았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화장도 연했어요. 저를 봤을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고압 1234 피고인 서태영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이 있었죠? 네, 판사님. 고발인 박금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허가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손자의 예비 장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을 고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욕이었습니까? 심호흡을 했어요. 돼지 잡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게를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손자더러 그 잡내 속에서 자라내라고 했습니다. 돼지 피 흐르는 집안이라고도 했어요. 강미란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쌓은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순대국집을 했습니다. 손님들 중에 판사님, 검사님, 기자님,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사 출신 김 사장님이 계좌 추적을 도와주셨고, 검사 출신 이 사장님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된 것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가 앉았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비싼 로펌 변호사였어요. 명함에 태평양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증인은 순대국집 주인이라고 했죠? 네.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졸입니다. 법률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사가 비웃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횡령 사건을 조사하셨다는 겁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존재합니까? 혹시 증거를 조작한 건 아닙니까?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입니다. 기각합니다. 변호인, 질문을 바꾸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건물을 200억에 샀다고 했죠? 네. 순대국집 수입으로 200억을 모으셨다고요? 순대국집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도 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제 자산 증명서입니다. 영등포 시장 상권 부동산 20개, 총 자산 238억 원입니다.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별테크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 박금순, 맞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렇다 해도 증거가 합법적으로 수집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증거 수집 과정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전직 검사 이정훈 씨가 확인했고요.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인, 물러가셔도 됩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다음 증인이 호명됐습니다. 증인 김철수. 김 사장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횡령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제가 세무사 출신입니다. 후배 세무사한테 부탁해서 서태영 씨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어요. 이 사장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뇌물 녹음 파일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 후배 검사가 건설사 사장 조사하다가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박 사장님, 최 사장님도 차례로 증언했어요. 시장 상인 5명이 일제히 증언한 겁니다. 모두 전직 판사, 검사, 기자, 세무사, 회계사였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단한데요? 시장 인맥이 저렇게 대단해요? 서태영 씨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어요. 서태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강미란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서태영은 횡령죄로 징역 5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합계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강미란 씨가 주저앉았어요. 추징금 50억 원을 부과합니다. 서태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퇴장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미란 씨를 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 강미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돼지 잡내가 법정까지 왔습니다. 강미란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 동안 그 냄새 맡으며 살았어요. 손자 하나 키우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잡내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민준아. 네, 할머니.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 시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최 사장님. 모두 박수를 쳤어요. 금순아, 잘했어. 우리 금순이가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시장 식구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금순아, 이제 끝났어. 고생 많았어. 네, 사장님. 이제 좀 쉬어. 손자도 장가 보내고. 민준이가 웃었어요. 저 다시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천천히 만나렴.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복수했어요. 돼지 잡내라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제 인생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순대국집 문을 열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돼지 잡내가 아니라 40년 삶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가게 문을 열고 냄비에 불을 켭니다. 돼지뼈를 12시간 끓이고 순대를 삶아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할머니, 여기 순대국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요.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재벌 혼내주신 거 속 시원했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여전했어요. 김 사장님이 매일 아침 순대국을 드시러 오셨습니다. 금순아, 오늘도 국물 진하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최 사장님도 자주 오셨어요. 금순아, 요즘 어때? 손님 많지?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금순이가 유명 인사 됐잖아. 모두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어서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서태영 씨 소식도 들렸어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징역 7년. 가석방 없이 전부 채워야 한대요. 강미란 씨는 타워팰리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추징금 50억 원을 내느라 집을 팔았대요. 지금은 영등포 원룸에 산다고 들었어요. 파트타임 일을 한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더군요. 서윤아 양은 조용히 살고 있대요. 아버지와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성도 바꿨대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서윤아 양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윤아 양,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야. 할머니, 앉아. 순대국 먹고 가. 괜찮아요. 저는 먹어. 예전에 맛있다고 했잖아. 순대국을 끓여서 내왔어요. 서윤아 양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유나야, 내 할머니. 앞으로 잘 살아. 내 인생이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서윤아 양이 순대국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나갔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잘못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소식도 좋았어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대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여자 한 명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소개할 사람 있어요. 그래. 이분이 김지연 씨예요. 회사원이에요. 젊은 여자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수줍은 미소였어요. 평범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두 사람에게 순대국을 내왔어요. 지연 씨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할머니 순대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지연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그래, 좋아. 지연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민준 오빠한테 할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할 일 했을 뿐이야. 저희 엄마가 할머니 뉴스 보시고 박수 치셨대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랬구나. 민준이와 지연 씨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내 할머니, 행복하게 살아. 내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시장 골목에 석양이 내려앉았어요. 4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돼지 잡내를 맡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냄비에 불 켜고 손님 맞이하고 밤 10시에 문 닫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 냄새가 잡내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냄새였어요. 손자를 키운 냄새, 돈을 모은 냄새, 사람을 만난 냄새, 40년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강미란 씨는 그걸 몰랐어요. 돼지 피라고 했죠. 하지만 그 피가 2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피가 재벌을 무너뜨렸어요. 그 피가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인생이, 제 손자가, 제 가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냄비 불을 끄고 테이블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하던 일이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또 냄비에 불을 켤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돼지 잡내가 아니라 박금순의 인생이니까요. 가게 불을 끄고 나왔어요. 영등포 시장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민준이 잘 컸어요. 남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없이 40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행복할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 잘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했다는 걸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돼지 잡내로 40년 살았지만 떳떳합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으로
제 손자를 지켰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순대국집 할머니도 200억을 가질 수 있어요. 돼지 잡내도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으로 판단해야 해요. 40년의 무게를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도 40년이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